칭찬받은 갑. 아침부터 이장님의 목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새벽 4시에 운명했다는 내용이었다. 창밖을 보니 방송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아직은 누가 어느 집에 사는지, 누가 누구와 부부이고 누가 혼자 사는지 구분도 안 가고 얼떨떨해서 선배 기농자인 단비네와 연락해 같이 상가로 갔다. 일은 잘 못하지만 오로지 흉 잡히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부지런히 일했더니 듣기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했다. 집에 가고 싶었지만 엉거주춤 눌러앉는 수밖에 없었다. 칭찬받은 값은 해야지. 밤이 되자 정토수련원에서 스님과 보살님들이 와서 목탁을 치며 경을 읽어주었다. 돌아가신 분 연세가 90이 넘었고 며느리가 70이 넘은 나이에 허리 디스크 환자여서 거의 기다시피 하며 병구안을 했다고 한다. 모두들 아쉬움 없는 얼굴로 화기애애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상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어쨌든 나는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에 오니 남편은 술에 취해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모습은 15년 넘게 봐왔는데도 익숙해지지 않고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술에게 남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줄다리기 했던 날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는 남편이 술 마셔야 하는 이유들로부터 술 마시게 하는 벗들로부터 멀어진 것에 은근히 안도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몸도 피곤했지만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지 피로가 몰려와 뻗고 말았다. 상갓집 국밥. 상가에서 국밥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침 드시러 다들 나오십시오. 잠결에 들려오는 마을 방송 소리에 반짝 눈을 떴다. 어제 헤어지면서 아침 일찍 와서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냉큼 일어나 집을 나섰다. 잔뜩 껴입었는데도 집 밖을 나서니 어찌나 추운지 이가 딱딱 마주쳤다. 일찍 온 어른들이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마당에는 장작불을 피워놓았지만 바람이 하도 쌩쌩 불어서 불 곁에 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김이 설설 나는 돼지고기 국밥을 나눠 먹은 다음 어른들을 도와 장지에 가져갈 음식을 챙겨 담았다. 장지는 앞모래실이었다. 모래실과 앞모래실을 구분하는 경계라 볼 수 있는 산 모롱이를 넘는데 눈바람이 휘몰아쳐 왔다. 원래 바람이 샌 곳이라는데 눈보라까지 치니 앞으로 가는데도 뒷걸음질이 쳐졌다. 장지에 도착해 자리를 펴서 가져온 음식을 차리고 불 떼기 좋게 돌로 받침대를 만들어 솥을 걸었다. 육개장 재료와 따로 준비해온 물을 붓고 불을 떼기까지 무척 힘들었다. 사방이 막힌 데 없이 트인 곳이라 바람 때문에 불을 붙이기도 어렵고 떼기도 어려웠다. 불꽃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솥 바닥을 벗어나는 통에 화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차림을 하는데도 바람이 자꾸만 깔아놓은 자리를 뒤집어서 뇌기퉁이를 소주 상자로 눌러놓아야 했다. 또 차려놓은 음식에 건불이 날아와서 신문지로 덮었더니 신문지마저 날아가서 돌로 눌러놓아야 했다. 아이고, 한 끼 먹으려고 이 난리를 피워야 하나? 이럴 땐 빵과 차를 마시는 걸로 대신하는 게 퍽 합리적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 사정없이 추운 날 뜨끈한 육개장 국물이 100배 낫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당시의 난감함은 아휴 차라리 한 끼 굶읍시다 하고 외치고 싶을 정도였다.
황량한 겨울 들판. 바람이 헤집어 놓은 흐트러진 머리채를 수습하지도 못한 채 콧물을 훌쩍이며 국솥에 불을 떼고 있는 내 모습을 부모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실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런 내 모습이 나를 기만하지 않는 순수한 이 순간이 마음에 들었다. 꽃무늬 버선. 오늘은 조용히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장댁이 데리러 왔다. 고생했으니 한 잔 먹자는 것이었다. 어른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다니 안 갈 수도 없었다. 고요한 마을에서 고요함에 대한 욕망을 제대로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이 난감함을 자주 겪으리란 예감이다. 대문도 없고 방문을 잠그는 자물쇠도 없는 데다 노크하는 문화도 없으니 마음을 열기도 전에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아야 한다. 이장댁을 따라 부엌방에 들어서니 먼저 온 어른들이 남은 음식들을 접시마다 담고 있었다. 먼저 남자들이 모여있는 안방으로 갈 음식들을 반듯반듯하게 잘 차려 담았다. 남자들 방의 상차림이 끝나자 여자들이 먹을 음식을 접시에 담았다. 남자들은 안방에서, 여자들은 부엌방에서 남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장례 뒤풀이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인가 보았다. 대구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다는 큰딸이 일을 잘 치른 것에 감사하며 버선을 한 켤레씩 돌렸다. 스펀지 천으로 만든 장날 난전에서 1,500원에 파는 꽃무늬 버선이었다. 나는 보라색 잔꽃무늬가 있는 버선을 받았다. 모두들 한 잔 마시자는 걸 뿌리치고 일어서니 내 몫이라며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맥주 한 병, 콜라 한 병, 떡 한 봉지, 담배 한 갑, 수건 하나가 담겨 있었다. 버선을 신고 일어서서 걸어보았다. 편안하고 따뜻했다. 보라색 꽃버선을 신은 이 두 발로 나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